안녕, 난 피스타치오야. 내가 누구냐고? 난 100년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피스타치오 나무에서 태어나. 봄이 되면 녹갈색 꽃이 피고 8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에 열매가 수확되지. 껍질을 싸고 있는 외피가 붉게 변하면서 껍데기가 갈라지면 나의 본 모습이 드러나지. 최근에 사람들은 나를 완전 단백질이라고 불러. 5세 이상 어린이부터 성인은 모두 성장과 건강 유지를 위해 적정량의 아미노산이 필요한데 나에게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전부 함유돼 있어. 주로 단백질을 공급하는 육류나 유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이지. 대단하지? 단백질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두 알지? 단백질은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 효소와 항체, 호르몬, 근육 등을 구성하는 물질이야. 면역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지. 나에 대해 더 궁금하다고? 알겠어. 나에 대해 취재하고 있는 이금숙 기자를 소개할게. 잘 들어봐. 안녕하세요. 헬스조선의 이금숙 기자입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생활 속 거리두기 요즘 굉장히 불편하시고 또 집콕하는 시간이 늘면서 건강이 걱정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해당되는 게 혹시 있는지 체크를 해보세요. 이유 없이 몸이 자주 아프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 손톱이 잘 부러지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피부가 거칠다. 단 음식이 너무 땡긴다. 삼겹살, 스테이크 같은 고기가 당긴다. 피로를 자주 느끼고 에너지가 없다. 어떠신가요? 지금 제가 드린 항목에 얼마나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셨나요? 대부분 동그라미 표시를 하셨다면 이것은 바로 우리 몸이 보내는 단백질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바로 이 단백질인데요.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해서 꼭 식품으로 섭취해야 하는 영양소 단백질, 이 단백질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부천대 식품영양학과 심선아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이렇게 날씨가 또 더워지다 보니까 바다 생각도 간절해지고 여름 휴가 계획도 한참 세울 때인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걸 지금 못하고 있어서 굉장히 답답한 상황인데 아무래도 집콕하다 보면 운동량이 줄고 또 요즘에 이제 헬스장 같은 운동시설에 잘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근육이 줄어드는 걸 걱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근육하면 바로 단백질인데 이 단백질이 또 굉장히 어려운 영양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단백질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교수님께 SOS를 청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단백질을 좀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볼까요? 사실 단백질은요, 영양학 박사인 저한테도 아주 어려운 영양소예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도대체 단백질이 뭐냐, 단백질을 어떻게 먹어야 되냐, 얼마나 먹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한번 구성을 좀 살펴보면 단백질의 기본 단위는 아미노산이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아미노산은 총 한 20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이 20가지 중에서 9가지는 필수 아미노산, 11가지는 비필수 아미노산이라고 구분을 합니다. 자, 그러면 비필수 아미노산은 필요하지 않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필수 아미노산 9가지를 잘 먹으면 필요한 대로 비필수 아미노산들은 이 필수 아미노산들을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또는 변형시켜서 우리 몸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 20가지 아미노산은 다 필요해요. 네. 하지만 필수 아미노산을 좀 더 잘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식품들이 훨씬 더 좋은 급원 식품이 되는 거죠. 네, 체내에서 생성되지 않는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한 이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가 바로 단백질하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육이나 뼈를 구성하는 중요한 영양성분이 바로 단백질인 거고요. 또 하나 피부 하면 어떤 단백질 생각나죠? 콜라겐. 콜라겐. 네, 콜라겐. 맞아요. 이 콜라겐이 사실은 우리 몸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단백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단백질의 기능은 우리 몸의 면역에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때이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면역 세포의 대부분은 다 단백질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예를 들면 혈액 중에서도 헤모글로빈 들어보셨죠? 네, 헤모글로빈이 빈혈. 부족하면 빈혈이잖아요. 헤모글로빈 할 때 글로빈도 바로 단백질입니다. 그래요? 또 호르몬, 효소 같은 것들은 대부분 또 단백질로 만들어져요. 인슐린이라든지 갑상선 호르몬 이런 것들은 다 단백질을 원료로 해서 만들어지는 호르몬. 단백질은 에너지 외에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조직을 구성하는 거, 면역세포를 만드는 거, 이렇게 항체나 호르몬, 효소 같은 것들을 합성하는 거, 이런 중요한 일들을 해내야 됩니다. 유일하게 단백질은 어떠냐면요, 이렇게 너무 하는 일도 많고 양적으로도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단백질의 양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부분을 꼭 이야기를 맞아요. 하거든요. 네. 양질의 단백질을 드세요. 양질의 비타민을 드세요 하는 얘기는 별로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단백질의 양적인 면, 질적인 면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요. 너무너무 궁금하네요. 저는 이렇게 단백질이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하는지 사실 몰랐어요. 단백질 어떻게 섭취를 해야 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단 단백질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평균 잡아서 성인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자기 체중 1kg당 1g. 그러니까 1kg. 기자님 체중을 제가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만약에 내가 60kg이다. 아니죠. 50g 정도. 50kg. 네, 내가 50kg이다. 그러면 기자님은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이 50g인 거예요. 우리가 약간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근육이 많이 빠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킬로그램당 1.2g 정도가 약간은 더 플러스 해주는 게 좋다라고 지금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알려져. 취재를 하다 보면은 우리나라 노인들의 특징이 나이가 들수록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섭취를 굉장히 안 한다는 조사가 많아요. 대한가정의학회에서 지금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남성은 43.4%가 그리고 여성은 66.2%가 단백질을 권장 섭취량보다 낮게 섭취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노년층으로 갈수록 근육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합병증 그리고 또한 사망률을 굉장히 높이는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나이 들수록 단백질 섭취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또 단백질 하다 보면은 조금 이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단백질도 동물성 단백질이 있고 식물성 단백질이 있는데 도대체 둘의 차이는 뭐냐? 보통은 단백질 이야기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뭐예요? 고기. 그렇죠. 근데 고기도 보면 돼지고기도 있고 소고기도 있고 닭고기도 있고 또 굉장히 좋은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이 바로 생선이나 해산물 같은 것들. 계란도 있잖아요. 그렇죠. 달걀, 거기다 플러스 우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제 동물성 단백질이고요. 반면에 식물성 단백질은 뭐 알고 있어요? 콩. 두부. 두 번째는 콩두부랑 의외로 잘 모르겠네요. 식물성 단백질 하면 대부분 그냥 콩하고 땡이에요. 콩 외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견과류가 굉장히 좋은 단백질의 근본입니다.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의 가장 큰 차이는 앞서서 우리 이야기한 아미노산 차이. 필수 아미노산을 잘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이걸 완전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을 다 못 가지고 있고 한두 가지가 빠져 있거나 갖고는 있는데 양이 좀 부족하거나 이런 경우는 우리가 불완전 단백질 이렇게 부르거든요. 동물성 단백질은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다 완전 단백질이에요. 그런데 식물성 단백질 중에는 완전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심지어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콩도 불완전 단백질이에요. 견과류는 어때요? 견과류가 굉장히 뛰어난 이유가 뭐냐면요, 견과류 100g이면요 단백질이 18에서 20g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양적으로 굉장히 일단은 좋은 거죠. 더 좋은 건 질적으로도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견과류가 요즘에는 굉장히 건강식품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죠. 또 제가 이제 견과류에 관심을 갖고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 피스타치오, 아까 얘기한 필수 아미노산이 9가지가 모두 들어있는 완전 단백질 식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또 다이어트에 그렇게 좋은 식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스타치오가 별명이 스키니너트예요. 맞아요. 들으면 들을수록 한번 맛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피스타치오가 있는데요. 한번 이렇게 껍질에 쌓여 있고 이거를 이제 뜯어서 먹으면 되는데 연두색, 연두색 이 알이 나오고, 저는 피스타치오가 좋은 게 얘는 고소하기도 하면서 향이 있어요. 약간 풀향 비슷한 살짝. 그래서 계속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9가지 주요 아미노산이 모두 그 확인이 됐고도 중요하지만 지금 좀 어려운 용어예요.
PDCAAS. 이게 뭐냐면 우리 인체에서 흡수 효율까지를 다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아미노산 점수를 매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수가 높을수록 아미노산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실제 우리 몸에서 흡수되고 이용되는 효율이 굉장히 좋은 아미노산이라는 그 점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점수로 했을 때 피스타치오가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는다. 피스타치오가 81점이네요. 굉장히 그러니까 질이 좋은 단백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미국 농무성에서는요, 이거를 우리가 학교 급식에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백질 원으로서도 인정을 하고 있을 정도예요. 네. 요즘에는 채식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특히 그렇죠. 필수 아미노산들이 부족하실 수 있을 때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고요. 또는 이제 우리가 우유나 유제품에 대해서 알러지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견과류들의 주의점 중에 하나가 권장량을 지켜서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러 견과류 중에서 피스타치오는 상당히 칼로리가 낮은 편에 속해요. 그러니까 전체 지방 함량이 좀 낮고 그 지방의 대부분은 불포화 지방인데 불포화 지방 중에서도 우리 몸에 양적으로 많이 필요한 게 단일 불포화 지방이거든요. 네. 우리가 올리브유, 네. 올리브유에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 올레산과 같은 이런 단일 불포화 지방이 이 피스타치오에 많이 함유가 돼 있어서 혈관 건강에도 좋으면서 전체적인 칼로리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고요. 다른 견과류하고 지금 독특하게 다른 점이 이게 뭐냐면 지금 약간 초록색이잖아요. 네. 이 초록색을 띠고 있는 게 베타카로틴이 굉장히 많아요. 비타민 A가 좀 꽤 많은 편이에요. 네. 이거 자체가 여드름에 아주 좋아요. 피부 건강에도 좋아요. 정말요? 그래서 되게 의외네. 여드름에 좋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네요. 여드름에 좋아요. 그래서 피부 건강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활용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프랑스에서 한 연구를 해봤네요. 피스타치오를 하루에 250칼로리 용량. 그러면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이에요. 이게 지금 28g인데요. 한 45g 정도를 먹은 거거든요. 우리가 밥 한 공기 더 먹을 분량 정도의 피스타치오를 매일 먹게 했는데도 체중이 증가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식이섬유소도 많고 또 칼로리도 상당히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견과류 중에서는 좀 괜찮은 견과류. 네,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어서 살쪘다는 분들 많은데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거나 또 운동할 때 이 단백질이 많은 이 피스타치오 굉장히 좋은 식품인 것 같은데 또 다른 또 주목해야 될 영양소들이 있다고 하네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글쎄, 이게 까도 영양소가 많네요. 근데 이제 여러 개가 있지만 좀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1회 분량이면 식이섬유가 3g인데요. 식이섬유 3g A 하실지 몰라도 현미밥을 정말 흰쌀 하나도 섞지 않고 현미를 한 공기로 다 밥을 해서 먹으면 식이섬유가 3g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식이섬유가 함량이 들어있는 거니까 꽤 많은 양인 거죠. 어려워하는 분들 많으신데. 또 하나 또 좋은 영양소가 칼륨인데요. 칼륨 하면은 일단 혈압 조절에도 맞아요.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르신분들, 혈압 있으신 분들 좋은데요. 칼륨 하면 대표적인 식품이 바나나잖아요. 약간 작은 사이즈 바나나 하나 정도랑 거의 비슷한 정도 수준이 함유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뭐 이야기하려면 마그네슘, 또 셀레늄, 구리 이런 것들이 함유가 돼 있기 때문에 빈혈에도 상당히 좋은 그런 식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조금 취재를 해봤더니 아까 이제 칼륨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혈압도 낮추고 또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2형 당뇨병 환자들한테 한 25g 정도 되는 1회 분량의 피스타치오를 12주간 또 섭취하게 했더니 공복 혈당이 9% 줄었다는 그런 연구도 나와 있습니다. 더불어서 혈압을 낮추고 또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이 돼서 이 미국 신장협회에서는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라고 이 피스타치오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오늘은 이 완전 단백질 식품으로 알려진 이 피스타치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 요즘 같은 시기에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유익한 정보 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